좋아요, 구독. 오늘의 핫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일단 멈추긴 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과 의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관련한 내용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연준은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을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또 따로 붙더라고요. 매파적 스킵이다, 매파적 네. 동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발언이 나나 보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내놨다라는데 여기에 아마 시장이 집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이 말과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점도표가 같이 네. 나오면서 점도표 내용도 이제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준에서는 이제 시장 예상치와 같게 이제 일단 6월 달은 이제 기준금리를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네, 점도표를 한번 네, 볼까요? 점도표를 네. 먼저 보시면 일단 뭐 중간값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중간값은 한 5.6%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4.6%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0에서 5.25, 그러니까 5.1% 정도 이제 평균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보다 한 50bp 정도 지금 높은 그런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는 반대로 지금 수준보다 한 0.5, 그러니까 50bp 정도 이제 낮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아마 내년 말까지 해서 아마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두 번 정도 이제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올해 내에 금리를 두 번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이 발표했었던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뭐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이제 GDP 성장률 자체를 1.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전 3월 달에 이제 0.4%에 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도 이전에 4.5%에서 올해 말에 4.1%로 수정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는 더 좋아지고 고용 수준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고용 수준이 좋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의 이제 물가 수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반증을 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지금 뭐 5.3%로 뭐 떨어지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계속 뭐 올 연초에 5.6%에 비해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4월 달, 5월 달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4월 달 기준으로 하면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4.7%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기준금리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동결을 결정하긴 했지만 점도표상을 봤을 때 7월에는 조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CPI 말씀해 주셨는데 CPI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또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CPI의 구성별로 네, 이제 어떻게 그렇죠. 나온다라는 네. 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가장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주거비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외식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그런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명목 그 CPI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의 네. 급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은 작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높아졌었던 측면이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기저 효과에 따라서 좀 더 크게 하락폭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근원 CPI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찍고 조금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에 주거용 지표들이 일단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 근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 정도가 되면 아마 주거비도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거비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근원 CPI도 지금보다 이제 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가 향후에 이제 금리 결정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가 이제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질 임금의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금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의 고용 사정이 상당히 지금 우호적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 물가가 급락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연준에서 이번에 뭐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커멘트로 이런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뭐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좀 강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요, 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측에서는 지금 추가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도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봤을 때 뭐 지금 미국은 6월에 동결했지만 7월에 인상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상이 동결되고 우리 또 이제 인하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뭐 기준금리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외국인 자금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75%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지금 이 차는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지금 경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만약 동결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그런 큰 메리트는 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를 기록을 하면서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수출이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6월 달 지금 수출도 지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출이 이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성장률도 지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의 둔화 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이번에 얘기했듯이 50bp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과연 이제 말대로 기준금리를 올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테슬라가 최근에 또 많이 상승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또 멈추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저희는 차기 주도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반도체주와 또 2차 전지주에 대한 점검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주한테는 우호적인 그런 이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사항이 시장도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AI에 대한 관심사항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많이 높아졌죠. 미국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한 이렇게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가 지수도 지금 끌어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아마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첨단 공정 중심으로는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DDR4 램에 대한 이제 재고 부분이 계속 이제 완성 이제 반도체 업체의 실적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첨단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DDR5나 그다음에 HBM 같은 그런 이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형 CPU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출하가 되면서 DDR5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1분기에 DDR5 램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 D램 중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 폭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DDR5, 그다음에 HBM 같은 그런 D램은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장비나 그다음에 부품 업체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첨단 공정을 하기 위해선 또 EUV 과정 공정도 또 필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EUV 관련된 그런 기업체들 쪽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계속 하루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연 이러한 높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뉴스에 따라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뭐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쪽주는 계속 수급으로 인해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기본 뭐 펀드멘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원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이쪽에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이제 분석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고평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뉴스에 따라서 또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 증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대안이 될 섹터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체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이제 받쳐줘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의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달 지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다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미리 선별적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이제를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들 관련 섹터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자동차나 조선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돼서는 계속 뭐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뭐 수출 증가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뭐 50% 이상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우려했었던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뭐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 뭐 전기차에 대한 뭐 경쟁 격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얘기가 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현재 상황에선 내연기관 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가 뭐 가장 중요한 관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제 5월 자동차 판매가 이제 62만 대에 다다를 만큼 상당히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5월 달 이제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10.7%를 기록을 하면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관련된 전기차에 관련돼서도 뭐 미국 내에서도 판매 대수가 전년보다 한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이제 판매 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바탕이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한테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특히 뭐 완성차 업체 물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부품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완성차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 탄력성이 좀 더 좋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뭐 전기차 공장이
뭐 증설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미국 내에 뭐 부품 공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조금 부품 업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 있는 업체를 좀 중심으로 저희가 완성차 업체 부품주에 접근할 때도 바라보면 네, 좋을까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HL만도 같은 경우도 뭐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현 이어하나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조선주도 짚어주셨는데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뭐 조선주는 뭐 요즘에 뭐 여러 이제 리포트들이 뭐 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뭐 이제 제2의 이제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 그때 보였었던 이유가 신흥국 시중국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주되는 이제 선박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후화된 선박의 교체 수요로 인해서 발주량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선박들의 발주량이 커지는데 그때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LNG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발주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IMO 2050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의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계속 나올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환경에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된 이런 그 벙커CU 선박 대신에 친환경 그런 추진선들이 계속 발주가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2050이다라고 해서 2050년도까지 계속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거다라고 하면 뭐 계속 선박에 대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에 관련돼서는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이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친환경 선박 중에 절반 이상이 국내 조선사에서 이제 건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에 대한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향후 미래의 이제 친환경 선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메탄올 추진선, 그다음에 암모니아나 수소 추진선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면 관련된 친환경 선박들이 발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단기적으로 이런 뭐 조선업종은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종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신 섹터들 안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 있을까요? 네, 그중에서 뭐 선박 조선 관련주 중에서 네.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한화오션이요. 사명이 변경된 네, 거죠. 그렇죠.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이었는데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일단 뭐 조선 업종에 대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적자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2000년 이후에 지금 수주된 LNG선들의 이제 최종 인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본격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뭐 향후에 이제 공격적인 이런 수주 마케팅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전함 관련된 그런 사업 부분도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말에 국산 이제 호위함인 이제 울산함에 대한 5번, 6번 함에 대한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입찰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HSD 이제 엔진까지 인수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조선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계열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 간의 이제 시너지도 지금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외국 뭐 기관이나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은 좀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가격 수준이 한 29,000원대. 네. 오늘 좀
아침보다는 좀 올랐는데 한 29,000원대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한 4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